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혁신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경북 다산중학교 교사 김병찬이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정신 없으시죠? 음, 저는 지금 미술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술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음, 제 기억으로는 한 번 할 때 두 번씩, 두 시간씩 연속을 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적어도 한 번 시작하면은 거의 완성을 하고 실기가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술 수업은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단순한 활동이 많았었고,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즉, 생각하고 창작하는 과정의 표현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수업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미술 교사가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미술 시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시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현재 중학교 미술은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1시간을 합니다. 이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시간, 3학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2시간 하거든요. 수업을 시작하고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 빼면은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밖에 실습하는 시간이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시간과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LMS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디지털 허브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를 학생과 함께 소통 공간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디지털 허브가 힘을 발휘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팀즈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우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얼굴을 보면서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각종 워크숍이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화상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팀즈 기능 중에서도 모임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미술 시간도 그렇고, 제 중학교에서는, 저는 1학년 1반부터 해서 3학년 마지막 반까지 전교생이 다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팀즈에 1학년 1반부터 해서 클래스를 다 개설을 해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반별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상태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모임을 하는 유형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팀즈에서 학생들과 화상 모임을 하고 싶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피스 365 계정으로 로그인이 다 되어 있는 경우, 팀즈에 접속이 되어 있는 경우, 우리 그룹에 모여 있는 경우, 팀 안에서 즉시 화상 모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팀즈를 실행합니다. 저는 오늘 학생의 역할을 할 계정과 교사의 역할을 할 계정을 두 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교사의 계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 제가 클래스를 하나 개설을 해 두었는데요. 이 클래스에 입장을 하면은 어제 팀즈에 대한 소개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제 대화를 하는 이 많은 기능들이 있는 이 부분에서 카메라 모양 여기를 보시면은 모임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모임 시작이 이걸 눌러 주시면은 이제 요 클래스 안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모임이 형성이 됩니다.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설정을 하고 이제 모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클래스에 있는 구성원들이 오른쪽 창에 뜨게 됩니다. 지금 이 예시 클래스에는 한 명이 학생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학생 역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생성되어 있는 2020학년도 2학년 일반 모임이라는 아까 전에 만들어졌던 모임이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고, 이 구성원들은 보고 참가를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참가를 누르면은 다시 선생님 한 계정으로 여러 사람이 접속을 했기 때문에 하울링이 생기는, 실제로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하울링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하울링 조금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어폰을 쓰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학생 계정도 끄고요. 모임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즉시 모임을 시작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에 화상 모임을 하자라는 모임 예약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임 시작의 버튼을 누르시고요. 모임 예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임 예약을 눌러주시면 이제 모임을 예약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제목 마찬가지 누르십니다. 2020학년도 2학년 일반 모임을 제목으로 설정을 하시고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위치를 어디서 하겠다는 것을 입력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온라인 모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언제 할 것이냐. 3월 6일 내일 날짜에 내일 오후 3시 3시에서 종료는 30분 오후 4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복도 보이시나요? 일회성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반복적인 모임을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임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사람을 지정을 해서 초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되면은 학생이 지금 모임을 예약을 했거든요. 선생님 계정으로 가볼까요? 선생님 계정으로 가면은 학생이 모임을 예약한 것이 즉시 반영이 되어서 보입니다. 그 날짜가 되면은 방금 화상 모임을 했던 것처럼 모임을 시작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모임이 이렇게 구성원이 모여 있을 때는 이렇게 화상 모임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능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모임 시작을 누르고 모임방을 개설한 다음에 구성원들이 와서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모임을 즉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 시작을 누르시고요. 제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임을 시작하시면은 즉시 모임이 생성이 됩니다. 모임을 예약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모임 예약 부분을 클릭하셔서 예약 정보를 넣으시고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유는 학년 초는 특히 지금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년 초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과 화상 모임을 하고 싶습니다. 화상 모임을 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분들은 지금 오피스 365 계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알고 있던 분들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인원들과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은 계정이 없이 게스트로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번에는 오피스 365 office.com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들어간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오피스 365 계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아이콘들이 많이 뜹니다. 어제 신영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 보이는 아웃룩으로 들어갑니다. 아웃룩에 들어가셨으면은 맨 아랫 부분에 있는 달력 모양의 이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일정을 생성하는 건데요. 이벤트를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에 가셔가지고 더블 클릭을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원하시는 날짜 뭐 상관없이 그냥 새 이벤트를 생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목을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 여기에 날짜를 지정을 합니다. 언제 할 것이냐, 뭐, 언제 시작을 할 것이냐, 언제 끝낼 것이냐 설정을 한 다음 참석자 초대에 임의 한 명을 선택을 합니다. 저는 제 이메일 계정으로 오피스가 아니고 뭐 일반 이메일 계정으로 하나 참석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은 팀즈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비활성화가 되어 있죠. 이것을 팀즈 모임을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럼 이벤트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거든요. 함으로 인해 이양인 일반 오리엔테이션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화상 모임은 생성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수에게 링크를 보내줘야 되겠죠. 이 링크를 만드는 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성된 이벤트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맨 아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모임 참가라는 링크가 걸려있는 텍스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링크가 걸려있는 텍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모임으로 참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링크를 복사를 하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고요. 링크 주소 복사가 있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를 한 다음 이 주소를 이제 뿌려주시면 됩니다. 이 링크 주소를 복사를 해서 새로운 계정이 로그인되지 않는 새로운 창에다가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팀즈 이제 상대방은 팀즈가 깔려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팀즈 열기가 아니고 취소를 누르시고 대신 웹에서 참가를 누르시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화상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크 카메라 사용 허용하시고요.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띄워져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 화면이 비디오가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참가를 누르시면은 이제 게스트이기 때문에 모임을 진행하는 사람이 수락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게스트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모임을 만든 계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게스트로 참여 신청을 했던 학부모가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 허용을 해주시면은 바로 소환이 되어서 화상회의를. 자, 이런 식으로 링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게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음, 화상 회의를 하면서 그냥 얼굴 보고 이야기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화면을 공유하는 방법 안에서 이제 화상 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기능 같은 것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모임이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디오는 좀 끄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보시는 화면이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기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도 켜고 하니까 지금 여러 계정을 띄워놓다 보니까 하울링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현재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유형, 즉 다시 말하면 계정이 있는 사람들과 팀즈 안에서 모임 시작을 했는 경우와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링크를 뿌려가지고 게스트로 모아서 화상 모임을 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공통적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화면 공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얼굴만 보게 되는데, 어떨 때는 내가 어떤 PPT를 띄워서 아니면 웹사이트를 띄워가지고 상대방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공유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 공유 밑에 보시면은 데스크톱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보여지는 이 모든 창을 같이 공유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화면 공유로 데스크탑을 공유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파워포인트,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슬라이드 쇼로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띄워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어, 모임 구성원들과 저하고 공통적으로 화면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 펜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글자를 씁니다. 잘못 썼네요. 지금 이 화면은 구성원들이 같이 보고 있는 거죠. 또 구성원이 또 여기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칠판을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 교실에서 칠판에서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낙서도 하고 판서를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모습이 재현이 되는 거죠. 사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은 그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교적 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죠, 여기. 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팀으로 모여 있을 때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여기. 계정이 없는 다수에게 이제 링크를 생성해서 뿌려줄 때가 조금 복잡한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절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웃룩으로 들어갑니다.
아웃룩으로 들어가서 맨 아래 일정 부분 달력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날짜에 더블 클릭 또는 새 이벤트를 눌러서 스케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목을 추가하시고요. 참석자는 임의의 참석자를 한 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날짜, 시간을 선택하신 다음 제일 중요한 거 팀주 모임 여기를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된 모임에 보면은 링크가 걸려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모임 참가라는 텍스트를 확인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링크 주소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이 복사한 주소를 이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카카오톡 단체톡방이나 이런 데서 붙여놓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클릭만 하고 들어오실 것 같으면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를 타이핑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팁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비틀리라는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를 주소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틀리는 bitly.com을 치시면 들어가는데 가입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가입하셔가지고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아까 전에 복사했던 긴 주소를 붙여 넣으시고요. 그러면 생성이 됐습니다. 제목도 넣어주시고 대략적으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요게 지금 압축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주소인데 끝부분을 자기가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도 되는데 한글은 어떤 게시판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링크가 잘 안 걸리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글은 간혹 쓰긴 하는데 2020 테스트 305 좀 썼네요. 305 자, 이런 텍스트를 제가 맞춤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니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카피를 뿌려주면은 타이핑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붙여 넣으면은 아까와 마찬가지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화면이죠. 지금 일부 회사에서는 식사를 할 때도 이제 비대면으로 마주보지 않고 식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위기 사항이라고 하지만은 여기 지금 극복하고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얼굴을 보면서 소통하는 방법, 그다음에 컨텐츠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하고 종례 개념이죠. 종례 개념으로 아이들하고 간단하게나마 화상회의를 하면서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목소리를 들어보고 얼굴도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게스트하고 연결을 해보고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제가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저기 보니까 라이브 미팅은 몇 명까지 사용 가능하냐고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요거를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250명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지금 학교에 배부가 되어 있는 라이센스가 제가 알기로는 A1 플러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가 A1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A1은 250명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화질을 좋게 못하냐면 저도 지금 이 첫날부터 계속 지금 라이브를 지켜보다가 제가 오늘 지금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첫날부터 볼 때도 저도 처음에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파워포인트라든지 이제 발표자를 띄웠을 때 글자가 알아보지 못하게 희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전체적인 화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고 아래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을 해서 해상도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720p, 뭐 360p 이렇게. 근데 그건 지금 대부분 자동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좀 흐려지고 그런 거는 네트워크 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명하게 보려고 720p로 고정을 해버리니까 좀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끊겨버리더라고요. 자동으로 해놓으면 그 끊기는 부분은 없는데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아질 때는 좀 잠시 흐려졌다가 좋아지면 다시 선명해지고 그렇게 해상도가 변경이 되는 부분 같습니다. 네, 250명이 다 말을 하면은 굉장히 혼잡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50명 이거는 이제 진행하는 스킬이 되겠죠. 일단은 전체를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전체가 입장을 하게 되면은 다 강제로 마이크를 어, 음소거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답할 학생들에게 채팅창을 열어두고요. 또는 뭐 카톡방을 하나 열어놓고 발표할 사람의 발언권을 주는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20명까지를 해보니까 20명이 동시에 주변 잡음도 들어오면은 이게 하울링이 생기고 좀 많이 정신없을 것 같아서 그럴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한 4, 5명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고 동시에 이야기도 가능했었습니다. 계정 없이 화상 초대하는 거 여기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제가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질문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실습을 하면서 만들어 드렸던 이 주소로 한번 들어와 보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링크로 생성을 했습니다. 링크를 생성을 해서 지금 보니까 중재자 선생님께서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그 링크를 타고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나요? 제 게스트 한 분이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지금 요 상황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가 아웃룩으로 가서 일정을 생성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뿌릴 링크를 생성을 했습니다. 링크 생성을 해서 그 링크를 타고 게스트 한 분이 지금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 명이 들어오면은 250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요 공유는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정 없이 게스트로 참여하면은 불이 뭐 안 되는 기능 같은 경우 실제로 뭐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밑에 중재자 선생님께서 여기 링크를 올려주셨네요.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금 학년 초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한테는 팀즈 계정으로 묶어 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지금 학년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얘들이 팀을 다시 꾸려야 되는데 지금 특수한 상황으로 팀을 꾸리기 전에 지금 라이브를 해야 되는 상황에 그 화상 회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정을 갖고 있지만 얘네들한테도 지금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링크를 가지고 게스트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게 들어오게 했을 때 크게 뭐 안 되는 기능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라이브 미팅 초대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계정을 뿌리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팀 안에서 화상 모임을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데 링크 전달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여 인원이 250명의 제한이 있습니다. 코드인가요, 주소인가요는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저희가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두 번째 유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 화상 모임을 하는 그 방의 링크 주소입니다. 주소.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선생님 지금 이제 뭐 질문이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재은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이고, 이제 라이브 거의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네네. 선생님께 인사 한번 하고 싶어서 목소리로만 등장했습니다,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신 것 같고요. 짧은 시간 내지만 또 선생님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선생님. 나중에 이제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인사해 주시고 오늘 네, 라이브는 마쳐도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자료를 정리를 하시겠지만은 제가 지금 요 주제로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신영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그 국가대표 김 선생의 미래 수업, 국가대표 김 선생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나옵니다. 거기에 지금 오늘 했던 내용을 그대로 영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